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국민의힘 마치 폭풍 한가운데 떠있는 돛담배 같았습니다. 물살을 따라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혁신위가 종료됐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이게 다 한 주 만에 벌어진 일이죠.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주말 사이 한동훈 장관 추대론을 놓고 당 안팎에서 격론이 붙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놓고 창반 양측이 모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 궁금한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죠.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그 비상의원총회 참석하셨죠? 예, 참석을 했습니다. 격론이 벌어졌다, 뭐 엄청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격론이 벌어지는 게 아주 정상이지요. 당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이 아주 민주적이고 예. 또 당연히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언론의 주목도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쇄신이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니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신 거예요? 한 18명인가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냈습니다. 근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기억해 보면 떠올려 보면 거의 10여 명가량 되는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뭐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주말 지내면서 급격히 한동훈 장관 추대론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십니까?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예. 언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서 발언했던 분들이 예. 비교적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추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이른바 윤심, 친윤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사실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 당 의원들이야 다 친윤이라고 봐야지.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반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을 주도를 하다가 보니 그렇게 투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각각의 의견들 또 당을 바라보고 또 수습해야 하면서 리더십을 어떤 분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생각은 지금 별로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발언을 안 했지요. 안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나갔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저희 당에 좋은 자원이고 또 이렇게 대권 후보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 지지가 높아지는 후보도 분도 실질적으로 당에서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데 당으로서는 굉장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국민적인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굉장한 자원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역할을 주는 것이 이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을 것이냐? 이 의견이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일리가 있거든요. 성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상처가 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1대에 들어와서 참패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모셔왔는데 그렇죠. 저는 그러한 당이 새롭게 정돈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케이스를 하나의 모델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케이스, 그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어떤 기준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선 이 중도 확장성이 있으시지요. 그렇죠. 두 번째, 정치를 아주 잘 알면서 네. 야당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셨었지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위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엄중하고 엄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 있어서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이 이제 투톱 체제로 가야 될 텐데 한 톱은 비대위원장일 거고요. 예. 또 한 톱은 공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두 분들의 역할 위에서 이제 선거 체제로 돌아가면 선대위원장이 있게 될 거고요. 예. 이런 역할적 측면에서 비교적 전략적으로 잘 인적 자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도성, 중도 확장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정치를 잘 알면서 야당의 여러 가지 야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질문드렸나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좀 후보군들 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좁혀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의견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왔잖아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참 정치를 잘 알고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 상당히 부합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의원들은 어떨지 한번 좀 의견들을 한번 좀 다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석회의에서 뭐 김한길, 한동훈, 원희룡 할 것 없이 열어놓고 논의를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또 그것도 요즘은 뭐 비공개해도 거의 흘러나가죠. 보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성일종 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자원을 어디에다가 분배하는 게 어디다 배치하는 게 좋을 거라는 개인적 생각이세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입니까? 저는 우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선수들이 미리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또 하루 이틀 전에 경기장을 가가지고 잔디가 몇 센치 정도 되는지 또 물은 뿌려져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이런 현장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의사가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장갑을 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특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당의 주자일수록 그런 것들을 잘 좀 우리가 배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그런 여의도 문법, 정치 경험이 아니다. 민심도 당심도 이미 누구를 원하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즉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장 등판하는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설득력이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장해찬 최고위원 말도 사실은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한동훈 장관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지점은 승부처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과연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또 야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정치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굉장한 정치 기술자십니다. 기술이 그쵸 고단수주시죠 그분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좀 폭넓게 다른 역할을 누군가 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양쪽의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분들의 그 우려 지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자산인데, 당의 자산인데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홍준표 시장이나 김웅 의원 같은 의견, 즉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 김웅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미느냐. 북한에서 김주애, 그러니까 저 김정은 위원장 딸이죠. 김주애를 샛별 여장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이 너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혁신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 같아요. 이 김주애에 빗댄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예. 김웅 의원께서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한 거지요. 예,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표현도 격이 있어야 되고 좀 아무래도 당내 의견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한테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당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여당은 물밑에서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김한길 대표가 됐든 그 누구든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내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절대로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그런 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바타 역할은 안 할 것이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국민 신망을 받고 있고 또 김한길 대표 또한 절대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나누시고 또 아이디어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대통령을 통해서 관철을 하든 국민 여론에 관철을 하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대통령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내시고 또 필요하면은 대통령님을 설득을 하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지 정치인은 절대로 그 누구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용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쓴소리를 굳이 할 일도 없었고. 하지만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비상시국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과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인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만약 승낙한다면 그건 쓴소리할 각오를 하고 승낙해야 되는 거다? 당연하지요. 대통령께 드릴 말씀 다 드리고 의견을 절충할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정치를 왜 시작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옆에서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대통령 향해서 쓴소리도 팍팍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원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런 거 이렇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본인이 가야 되는 행사의 기준이 딱 서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 주관과 원칙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뭐 충분히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은 그런 면은 걱정 안 한다. 다만 자산이란 측면에서 지금이 맞느냐, 다른 역할이 맞느냐, 그 고민만 남아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심평 변호사가 주말에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비판들 쏟아냈거든요. 당이 아닌 대통령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변하고 계시지요. 많이 변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좀 디테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예, 전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탁현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원님? 아주 쇼나 이런 연출을 잘 하시잖아요. 아하, 예, 연출 잘.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지금 국가의 큰 방향은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20초 남았습니다. 바로 세워서 원칙대로 참 국가가 제대로 서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포장도 해주고 연출도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쇼 같은 거를 좋아를 안 하세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갖고 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